자, 지금 현재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어젯밤 늦게 X를 통해서 미국 이란 전쟁 관련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기대해온 사태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이 되고 영내 주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안정화되고 그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는 에너지 가격 그리고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면서 국내 물가, 기업 경영 그리고 또 우리 국민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단기간 내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며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60일간 휴전을 하는 것입니다. 60일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있을 이 60일간에 미국과 이란이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 사이에 이스라엘 제발 네타냐후 총리 다른데 또 폭격하고 판을 흐리지 않기를 진짜 기대를 하는데요. 이 60일간의 제대로 된 협상이 마련이 된다면 중동 평화를 넘어서 다음은 한반도,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올 가을까지 또 가을 넘어 11월 미국 중간 선거까지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Good morning.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백자라고 하는 전통 기법으로 만든 것인데요. This is white porcelain multi-purpose lidded jar. See you in Korea. 네. Are you eating? Very good. 네, 이재명 대통령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전 9시 바티칸 교황청 사도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만났습니다. 약 30여 분간 단독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교황에게 방북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면담 뒤에 현지에서 기자들과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정부의 구상을 교황에게 말했고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위 실장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가톨릭 청년 행사 세계 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통령과 교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교황청이나 교황이 발신하는 한반도 화해 그리고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특히 교황이 방한해서 세계 청년 대회에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 화해를 바란다. 여러분도 혹시 80년대 전두환 독재 시절에 요한 바오로 2세가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이 땅에 축복을 하면서 그 공항 아스팔트 바닥에
이렇게 입맞춤하던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만 기억하나요? 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레오 14세가 뭐 평양에 가서 혹은 또 한국에 와서 이 땅의 평화를이라고 하면 그게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전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에게 적당한 계기에 북한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는 내년 8월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주고받기식의 대화를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다. 주로 경청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교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전달하고 방북하려면 북한에 초청이 있어야 하고 절차는 꽤 복잡하다. 이렇게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7월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서 레오 14세 교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한 바 있지요. 전날 바티칸에서 유흥식 추기경이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교황을 초청을 하고 또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교황님이 미국 출신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또 북미 관계에서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형식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이 그 교황을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교황청에서 먼저 우리가 갈게요 이렇게 손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황의 그 방문을 원하는 세계의 수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는 뭐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부르지도 않은 나라에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해석과 설명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교황 면담 뒤에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면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역시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결혼됐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 대화 재개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화해 차원에서 교황 방북이 제기가 됐다 이렇게 밝히고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다. 북한에 가는 문제를 밖에서 간다고 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려를 똑같이 반복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원장 면담에서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단절돼서 어렵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 완화 그리고 신뢰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얘기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계속 노력하겠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레오 14세가 내년에 평양에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사가 된다면 저도 따라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견들 보내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군요. 북한 종교계의 방문을 체제에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생각만으로도 매우 벅찹니다. 이렇게 기억나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카나에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로맨스 그레이님께서는 선풀 달기를 제안합니다. 갈등 부추기는 댓글은 반민주 세력의 댓글 알바들입니다. 사회자의 현명한 대처를 바랍니다. 네, 현명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선풀 달기 제안에 적극 환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욕설 퍼부어봐야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이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하셨어요? 햇볕 정책. 결국엔 어떻습니까? 뜨거운 햇볕을 쬐어야 외투를 벗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화해, 평화의 길로 가는 거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갈등하지 마세요. 욕해봐야 본인만 정신 건강에 나빠집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역사상 북한을 공식 방문한 교황 기억나십니까?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교황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수차례 교황의 방북을 추진하고 또 타진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초청장이 와야만 교황청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교황청에 공식 초청장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교황의 방북은 민주정부 시절에 적극 추진이 됐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의지가 민주정부 때 훨씬 더 강력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방북 추진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였습니다. 26년 전입니다. 6.15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하셔서 그 빨간 카페트 밟고 연단 위에 서서 원고도 없이 막 연설하시던 그 김대중 대통령님 너무너무 생각이 나죠. 그때 그 마음, 그 연설 들으면서 아마 모든 국민들이 가슴이 뭉클했고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그런 장면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바티칸을 직접 방문해서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직접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대표단 파견을 하면서 방북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긴 했지만 단지 교황청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게 있었어요. 카톨릭 신부의 북한 안의 상주 그리고 사목 활동을 좀 허용해라라는 요구였는데 북한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성사되지 못했죠. 두 번째 방북 추진은 역시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민주정부죠. 촛불혁명 정부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추진했었습니다. 2018년 남북 대화 어마어마했었죠. 북미 대화 활발했습니다. 적어도 하노이 결렬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곧 남북 관계에 정말 엄청난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걸어서 그러니까 육로로 북한 개성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신의주, 함흥 뭐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진짜 평양에 가서 그야말로 평냉 네, 그리고 대동강 맥주 이런 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아이고 안 됐습니다. 당시에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바티칸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그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을 했고요. 또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이 공식 초청장을 보내온다면 무조건 응답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발송되지도 않았고 결국 최종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교황의 방북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진짜 실행이 될까? 그야말로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갈 법도 하시지 않을까요? 북한이 북중 회담 9월 17일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9월 17일에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뭐 7월에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되는 어떤 일정 중에서 북한도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의 정상화. 그렇죠? 물론 본인들에게 가해지는 제재도 풀어달라.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제재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 제재가 풀리면 자기들도 북한 말로 자력갱생을 통해서 국제사회 떳떳한 일원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걸 정말 원한다면 저는 교황의 방북을 적극적으로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첫 발을 떼는 수순으로 레오 14세의 방북을 스스로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면 정말 국제사회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많이 개선될 거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선택이겠죠.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할지 그게 아니라 은둔의 외톨이로 계속 고립의 길을 선택할지 역시 북한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